열어주실 두 분 모셔보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판도라를 좀 열어볼 텐데 휴가 지금 최성수기잖아요. 어디 네. 다녀오셨어요? 저는 휴가 갈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휴가를 다닐 자격이 없죠. 너무 워커홀릭 같으신데. 저는 한 10년 정도 휴가를 안 간 것 같습니다. 10년이요? 네네. 휴가가 뭔지 기억은 하세요? 세상에. 우리 저 조경태 의원님이 휴가를 못 가셨다는 말에 증명과 증거품이 있는데 아유. 우리 조경태 의원님 지금 발을 한번 비춰주시면 네. 운동화를 신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운동화 신으셨네요. 뭐 비슷한 구두가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근데 국회의원 시절에 기억하는 조경태 의원님의 모습은 늘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양복의 운동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정말 지역구에서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다니시는데 그 운동화가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뭐 편하게 휴가를 즐기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허. 늘 보면 운동화 신은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없어요. 그 손님을 늘 엘리베이터까지 모셔고 가는 그런 모습을 항상 봤거든요. 약간 지금 무슨 팬클럽 회장님 모신 느낌입니다. 조 의원님. 저를 이제 대놓고 공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아니 이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자, 판도라 상자. 조경태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상자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주시죠. 네, 우리 당이 그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 선거까지 연이어 승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대의 어떤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권한 지 100일도 되지 않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뚝 떨어지고 또 당내에서는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 전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대위 전환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땡땡땡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과연 집권당이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취임하신 지 3개월 정도 이제 막 갓 지나는데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슬픈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비대위 전환이 최선책, 탈출구, 뭐 수습책, 뭐 이런 수습책? 하여튼 세 글자로 된 건 다 넣을 수 있어요. 아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왠지 그게 답은 아닐 것 같은데. 정답 뭡니까? 빠른 게 아니다.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열린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원회. 54명의 위원 중 40명이 참석해 과반인 29명이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에도 26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 뒤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찬성이 10명에 그쳐 부결됐습니다. 네,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당헌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공식적인 불복 절차에 나서지 않은 이준석 대표.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명예로운 결말 대신 후회 없는 결말을 이야기하겠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게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정치를 이제 길게 한 편입니다만은 여당, 야당 통틀어서 현직의 당 대표가 6개월 중징계를 맞은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그 국민들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6개월 중징계 맞는 그날 우리 중진회의를 했을 때 바로 저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것은 이거는 엄중한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중진 의원들께서는 그 사항을
엄중한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 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아, 대충이라고 보셔요. 예, 그래서 직무대행 직무대행 체제가. 체제가 저는 대충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3, 4일 만에 비대위 전환이라는 상황으로 다시 내몰린 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비대위 체제로 지금 선택한 것은 결코 빠른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빨리 비대위 체제로 갔었어야 된다는 주장이세요. 예,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이고 제3당이라고 해서 정의당도 비대위 체제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집권당이 대통령 취임 3개월여 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면 정말 부끄럽게도 1, 2, 3당이 모두 다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당만이라도 이런 비대위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당의 뭐 비대위를 만든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뭐 여기 한다고 이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죠. 자, 그 이야기도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금요일에 열린 국민의힘 상임정국이 여기에서 지금 당 상황이 비상 상황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인정이 된 순간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비대위원장은 현행대로라면 당대표가 지명을 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명을 할 수 없으니까 당원 당규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실 조혜진 의원은 이 상황을 두고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쿠데타 아닙니까, 조 의원님? 요즘 정치권에서나 사람들이 쿠데타라는 말을 참 많이 쓰네요. 쿠데타는 그런 데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단어지요. 저는 친이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쿠데타는 뭐 힘에 의해서 헌정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걸 쿠데타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과정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친윤 세력, 그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당원 96조를 정지시키고 새롭게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친윤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친이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기 그렇습니다. 위한 당권용 친위 쿠데타, 네. 당권 쿠데타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저는 박수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당내에서 보는 인식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이하다. 왜냐하면요, 정치인들은 좀 양심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윤리위에서 6개월 중징계를 맞으면요, 일반 당원들은 공천조차도 못 받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그 당대표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순간 스스로가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했었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그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당이라는 것이 질서가 잡히고 온전하게 굴러가는 거지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일부 특정 세력들이 착당을 하는 거, 그것도 저는 아주 잘못되다 생각해요. 다만 저는 순리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순리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쨌든 당대표가 본인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잘못이 없으면은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를 향해서 자기는 그 투쟁을 해야 됩니다. 무효라고. 재심 청구하고. 그럼요.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왜 안 했습니까? 자신 없어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윤리위의 결정이 억울하고 틀리다.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내야지요. 아니, 당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오히려 참은 거 아니에요? 지금 참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근데 그때 단식 투쟁 들어갔으면 또 단식 투쟁 한다고 뭐라고 하셨을 것 아니요. 그게 억울했으면요. 네. 지금 밖에 나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지요. 6개월, 저는 6개월도 어찌 보면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 저는 6개월도 어찌 보면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속담에 보면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있죠.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합리적으로 오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중간에 뭐가 터졌냐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문자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윤심이 내부 총질이라고 봤구나. 예, 그렇게 봤구나. 굉장히 껄끄러워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윤심이 윤리 과정에 영향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얘기하면 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모멘텀이 생긴 거죠. 문자 노출 전과 후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예, 예. 갑자기 그 문자 때문에 윤심이 윤리에 작용했고 그래서 무리하게 자기를 쫓아내려고 한다라고는 자기 명분이 또 생긴 거예요. 조 의원님 어때요? 저는 그렇게 했다라더라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당사자라면요. 예. 그런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침착하게 한 발짝 들물러나서 과연 왜 대통령은 나를 이렇게 봤을까?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동정심도 가고 저 같은 사람도 그랬으면은 아마 대통령 찾아가서 왜 그랬습니까라고 따졌을 거예요. 그 금요일에 이제 전국 상임위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놀랐던 장면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혜진, 하태경 의원이 상임위 열리기 전에 제안을 하나 했죠. 비대위로 가되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 안도 같이 좀 표결에 붙여보자.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석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당헌 당규 미비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상생 당원 개정안은 이준석 쫓아내기를 반대합니다.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입니다. 40명 중에 10명이 찬성. 4분의 1 찬성. 사실은 기자들도 언론인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박사님. 지금 그 10분의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당헌까지 바꾸어 가면서 예.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무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께도 여론을 이렇게 여쭤보면 좀 집권당이 좀 너무 이게 심한 거 아니야? 저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당헌까지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 놀라셨어요? 그날 그 표 막상 수동 열어보고. 저는 안 놀랐습니다. 안 놀라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도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고 예. 또 친 이준석계가 있습니다. 사실 4분의 1은 하면 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오히려? 네. 이건 무기명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상임 전국위원들은 비상 상황이라는 절박함이 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10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 보는 것에 더해서 저는 다른 시각을 한번 보면 예. 이게 40명이 참석을 해서 29명이 찬성했다. 4분의 3이 찬성한 거 같이 보이죠. 그거 이제 직무대행이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건. 네. 그런데 문제는 제적 수가 얼마냐면 54명이에요. 맞습니다. 그중에 40명이 참석해서 29명이 찬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정당 역사상 처음 다룬다고 하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참석자 40분의 29가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제적 54분의 29명이 찬성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중대한 문제를 과반이 찬성으로 겨우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게 한번 지적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분당, 창당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오세훈 네네. 이런 분들과 뭔가를 좀 세를 규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솔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새로운 살림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이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거야라는 것까지 큰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렇다고 화난다고 해서 막 딴 살림 차리고 이럴 수는 없는 화난다고.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분당, 창당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뭐 가처분 신청이나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과정을 상당 기간 가져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난 한 주간 SNS에서 보인 그 태도들을 보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선 8월 4일 SNS. 우리 당은 용피셜하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바뀌었다고 참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용피셜이라는 건 이제 용산피셜 얘기하는 것 같아요. 8월 5일에는 더 강해졌죠. 지지율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다 안다. 윤핵 간의 핵심이란 사람들이 삼성간호 아니냐.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도망칠 거다.
저는 삼성 간호가 뭔가 했어요. 삼성그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저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네, 쉽게 한번 풀어주시죠. 아버지를 셋 섬기는 종놈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래요. 삼성 네. 간호가. 그럼 도대체 아버지를 셋 섬기는 종로는 누구를 뜻한 것이냐?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을 빗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럼 그 세 명이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장제원 의원께서 그 행보를 할 때 보면 처음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제 뭐 대망론이 나올 때 거기에 이제 좀 같이 함께하면서 해볼까라는 행보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이제 의원과 또 한 정당을 만들어 한 적이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홍준표 이제 후보에게 이제 의탁해서 했던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여러 번 말을 갈아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정치인들은 좀 양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들이 없어요. 이준석 그 대표는 가면은 탈당을 안 했었습니까? 바른미래당 갔다 왔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본인들 조금 더 되돌아봐야 된다. 지금 이준석 그 당대표는 현재도 아직 당대표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을 넘어선다는 것은 선 넘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만 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집권했을 때 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대통령을 향해서 그랬다고 하면 아마 민주당은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더 난리 났을까요? 국민의힘보다? 제가 이준석 대표로 계속 빙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조경태 의원님과 제가 아무리 빙의를 해도 그건 동의할 수밖에 그래요? 없어요.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선 생각이 넘었다고 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니까 이럴 수밖에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던 뭐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뭐 홍준표 시장마저도 이건 너무 심했다라는 의견을 내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굳이 이거를 가처분까지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본인이 인정받는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가처분해서 이기면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이기면 더 혼란해지죠. 그건 수습이 안 돼요. 당대표로서 그거를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아마 대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걸 겁니다. 그래 할 말은 억울하니까 해도 좋은데 저 거기까지는 지지하는데 오케이. 그런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격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의 눈높이 아닐까요? 두 분의 생각은 선 넘었다. 뭐 이런 좀 너무했다. 이런 말씀들이십니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멈출 것이냐 아니면 더 갈 것이냐인데 지금 분위기는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명예로운 결말보다는 후회 없는 결말을 택하겠다. 뭐 이런 글도 썼죠. 후회 없는 결말. 결국 법적 대응 가겠다는 얘기로 들리시죠? 가게 되면 박수성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결과는 당연히 법률가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보면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은 일단 인용이 될 것 근데 같다라는 원래 예상을. 당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이 잘 관여 안 하잖아요. 아니,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돼버렸죠. 이제는. 뭐 관여보다도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더 아마 제가 볼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저는 앞서 계속 저는 일관된 주장을 하지만 그 당대표가 6개월 중징계를 맞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계속 자진 사퇴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맹석이 당대표라면은요, 자기 정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유가에, 또 폭염에, 또 팬데믹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은 법적 투쟁으로 가는 이거는 정말 안 된다. 강조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비대위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조 의원님. 비대위원장은 누가 갈 것인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는 한 5선 정도 의원, 내부 조경태 의원님. 다시 팬클럽 회장 모드로 조경태 의원, 정우택 의원, 주호영 의원, 정진석 의원 정도가 뭐 5선의 의원이신데 만약 제안이
들어오면은 열심히 할 생각은 있다라는 어디인가에서 인터뷰하셨죠. 네. 예.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물론이죠. 지금 그 여당의 비대위는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을 좀 성공한 대통령, 또 지금의 어떤 부진을 갖다가 좀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비대위 좀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부 세력에 의해서 이게 조정되고 또 그런 기획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개파색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파색 네, 없는 지혜로운 쓴소리꾼. 바로 나다. 저는 쓴소리꾼은 좀 생각보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혈액형이 제가 A형이거든요. A형이신 거 제가 그래서 알죠. 좀 바른 소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조용하게 하시는 네. 다른 소리를 조용. 비대위원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본인의 혈액형까지 동원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 비대위 성격은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기 전당대회까지 짧게 관리하고 치고 빠지는 식의 관리형 비대위냐 아니면은 좀 길게 가져가면서 당의 혁신까지 이끄는 혁신형 비대위냐 요거 놓고 이야기가 좀 분분하던데요. 저는 융합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예. 비대위 구성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9일에 있을 이제 전국위원회입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거론되시는 분 중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비대위의 성공 여부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조경태 의원의 판도라 마무리하죠.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빠른 거 아니다의 한 줄 평? 취임 10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새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 전환 바람직하지 않다. 슬픈 일이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슬픈 일입니다. 조금 예. 전에 비대위원장을 잘 뽑아야 된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기왕하려면. 네. 하지만 슬픈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이 준비한 판도라는 뭘지 궁금한데 뭐 골라오셨습니까? 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하시는 그 수석들의 말씀을 보면 전혀 딴다리를 긁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윤 정부의 지지율 하락 가장 큰 문제는 땡땡땡이다. 뭘까요? 조경태 의원님이 절대 맞출 수 정답을 없는 맞춰도 되겠습니까?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 예. 지나친 자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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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자신감이다. 나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나친 6글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 뭐예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1+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답을 준비했거든요. 1+1.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절대 정답을 맞출 수 없는 그러네요. 거죠. 어렵네요. 그렇죠. 뭐예요, 그거? 이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오셔서 인적 쇄신을 뭐 안 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그렇죠. 그런 것인데 인적 쇄신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여사님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지지율 하락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모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1+1이 네.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김건희 여사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자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야심차게 도입했던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 형식 차용은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바로 전 정부의 국민소통 수석 했던 사람으로서 야 저거 너무 신의 한 수 같은 거고 너무 좋은데 진짜 잘하면 어떡하지? 야 이제야 말할 수 예, 있다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진짜 잘하면 인기 팍 오르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걱정한 건 뭐냐면 형식은 파격적이고 정말 좋은 것이지만 네. 그 내용이 그 형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걱정을 했어요. 인기가 팍 오르거나 팍 떨어지거나 둘 중에 네네네. 하나구나. 그런데 역시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하시는 태도가 사실은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점점 보였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쌓여져 와서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안정감보다는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쌓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실이 이상하게 수의계약청 같은 이런 느낌이 자꾸 들잖아요.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된 지인이 측근이 이상하게 자격이 잘 안 되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의혹. 예, 그렇습니다. 그 진위는 아직 뭐 밝혀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가지 이상 넘어요. 결과적으로 이 두 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빨리 국민적 사과를 한번 하시고 대국민 사과해라.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죠. 네, 네. 제 주장입니다. 지지율 얘기를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죠. 그래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한 주 전에 28%였던 것이 24%가 됐어요. 근데 역대 정부를 쭉 보면 취임 100일 무렵에 역대 대통령 YS 83%, DJ 62%, 노무현 대통령 40%,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21%, 박근혜 대통령이 53%였고요. 문 대통령이 78%였습니다. 48.6%로 당선됐거든요, 조 의원님. 그러면 지금 100일이 안 됐는데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이런 상황. 아주 이례적인 거 맞죠? 네, 아주 이례적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 새 정부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예. 마치 2달 남은,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된 정부가 아니라 2달 남은 정부라는 그런 인식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같은 공동의 운명체잖아요. 그럼요. 저는 우리 윤 대통령이 잘 돼야만이 또 그 국민들이 행복해하고 또 그것이 또 여당이 또 같이 함께 책임지는 그런 자세라고 보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다녀오셔서 이제 꾸려 나가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의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도 보거든요. 네. 그러지 않다면은 또 주변에서 그렇게 하도록 고언을 좀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그래프를 한번 볼 텐데요. 이 4가지 분류 중에서 매우 잘하면 일종의 팬덤층으로 보고 매우 못하면 안티층으로 보는데 저 빨간 색깔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 빨강이 뭐냐? 매우 못함입니다. 매우 못함. 이 안티층은 한번 안티층으로 돌아서면 지지층으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제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한 분이 계셔요. 제 지인 중에. 저에 대한 엄청난 비난, 인간적인 막 모욕감까지 느껴질 비난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했던 교수님이에요. 아,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예. 이분께서 힘이 이렇게 쭉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금 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돌아서 계시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일반화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팬덤층까지도 그렇게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께서 빨리 국민께 한번 정리하는 사과를 하셔야, 진심으로 하셔야 이렇게 증가한 안티층의 마음을 좀 호소해서 돌아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 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 때문이다라는 게 강수석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큰 기대에 대통령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 또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의미를 담아준 만큼 차근차근 국정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악의적인 표현 같은데요. 아,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심을 똑바로 읽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 고위직에 앉아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지금 야당 의원 말이 아니라 여당 의원 입에서 나온.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충신과 간신을 잘 가려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냥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충신에 가까운 게 아니라 간신에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매우 못함이 지금 35%를 넘어섰다는 것은요. 예.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이게 야당이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건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데요. 지금 시점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였다 그 말. 전혀 도움이 아니 안 뭐 되는 강수석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전 국민소통 수석이 보시기에 네. 지금 강승규 수석의 이 소통 점수는 몇 점이나 된다고 보세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답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께 짐이 된 발언이었어요. 이거는 저희 탓입니다 해야죠. 설사 억울해도. 여론이 굉장히 좋을 때도 이런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강수석께서는 좀 빨리 그런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보면 박수성님 제가 예전에 인터뷰할 때 보면 네. 결정적인 건 항상 답 안 하셨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시는데 그때는 무거우셨어요, 입이. 아니 그럼요. 소통 수석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 야당의 뭐 공격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라고 막 반박도 하고 싶지만 네. 그러나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하게 그런 말씀을 차분하게. 전부 다 저희들이 잘 하라고 하는 격려로 듣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으면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 청와대 참모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이너스다. 네, 그렇습니다. 아예 땅 파고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전면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제 조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과거에 보면 안동수입니까? 법무부 장관 이분은 그 3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장관 취임한 지.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역대 정권도 그 어떤 인적 쇄신이라 합니까? 어떤 뭐 잘못된 경우에는 그 빨리빨리 해서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면 전환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요. 규모여야 된다고 보세요? 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국민들이 그래 너네들 좀 정신 차리구나 할 정도로 저는 그 좀 강한 쇄신이 필요하고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조금 이 사항을 무겁게 인식을 하시고 저는 사과라는 표현보다는요. 어쨌든 어떤 형식이든 국민들께 정리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주셔야 된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적 쇄신을 만약 한다면 누구부터 해야 돼요? 저는 내각에서 교육부 장관과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정도는 아마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박순애, 생각을 이상민 두 사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마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 예. 뭐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예. 어쨌든 그런 정도를 야당에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진 사퇴 형식이 아니라 아예 경질해야 된다고 보시는 뭐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그래도 정도로 강력하게. 그 어떤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국민께 보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부정평가의 원인이 뭐냐고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5%나 됐어요. 만 5세 입학 관련 간담회에서 학부모 손을 잡았다가 뿌리침을 당하고 출입기자 질문을 피해 이동하다 신발까지 벗겨지는 등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는 박순애 장관. 지명 당시부터 취임 이후까지 잦은 말실수와 정책 실수가 이어지자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교체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네. 불만들이 있었지만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하다가 만 5세 그 입학에 대해서 그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동시에 그게 아마 좀 폭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폭발했다. 특히 박 장관이 기자들 질문 피하면서 급히 나가다가 왜 신발 벗겨지는 그 장면. 오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자들도 만나서 여러 실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여러 실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이 지금의 박순애 장관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그 그러니까 별명도 이게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신데렐라. 신데렐라. 아니, 대통령이 사장관 되라고 했더니 아니, 신데렐라가 돼버리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여튼 뭐 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거기에서 있다고 봐요. 우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어떤 바로 잡으면 될 말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이제 정책적 실수로 구조적으로 넘어가는 국면이거든요. 예, 그런 국면에 있어서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저는 조경태 의원님 꼭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장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1대1 보고를 받습니까? 참모의 배석도 없이? 대통령도 장관도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비서실에 관련된 수석, 비서관들 다 배석하고 또 보고하는 정부에서도 장관과 그 참모들 다 와서 보고하면서 거기서 많은 토론과 심지어는 논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전 정부를 다 탓도 하시지만 전 정부를 보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토론 문화입니다. 정책실장이라는 제도가 저희 때는 있었잖아요. 예. 그 장하성 정책실장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뭐 석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과 토론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장하성 실장이 점점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장하성 실장이 반박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 요청을 하십니다. 혹시 그 뒤에 배석하신 비서관님 중에 이 문제를 담당하신 비서관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비서관과 대통령이 직접 3, 40분 됐던 것 같은데 토론을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장하성 실장이 그 토론을 다 듣고 나서 대통령님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됐거든요. 장관과 대통령께서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 듣는 업무 보고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에 정책실이 없더라고요. 네. 중요한 그 국정 과제라든지 그 정책을 이 정책실을 통해서 한번 걸러줘야 되는데 이 걸러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저는 정책실을 복원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대통령실을 보고 있다면은 네.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분의 생각이 같은. 알겠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그대로 가기가 어렵다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신데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다시 지지율 원인 분석, 지지율 하락의 원인 분석으로 좀 돌아와서 이 이례적인 하락에 김건희 여사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실제 여론조사 지표에도 잡힙니다. 한 주간 터진 이슈만 봐도 한 서너 가지가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돼 있었어요. 하나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분이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했다. 이거는 대통령실이 첩보까지 입수해서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당시에 거기에 후원을 했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공사에 일부 시공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업체 끼워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했던 동기생이 대통령실의 선임행정관으로 들어갔더라. 이것도 뭐 김건희표 인맥 아니냐, 인맥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 뭐 이렇게 많이 의혹이 줄줄이 터집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 헤어질 결심인가라고 하는 게 아주 핫하다면서요. 박찬욱 감독 영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패러디해서 해먹을 결심이라고 하는 패러디가 돌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조현이 아니 그러니까요. 우선 임기 초에 예. 그 청와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뭐 지인들 추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적 시스템으로 더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뭐 충분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김건희 여사의 인연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해명이에요. 뭐 그런 것들. 아니. 이게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꼭 그거를 찍어 먹어봐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딱 보면 국민적 눈높이로 보이시는 게 있거든요. 그 분야의 원래 전문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설사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정상적인 대통령실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요. 그런 인연이 있다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한 것이 맞지요. 네. 지난 5년간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제가 좀 상당히 좀 유명무실화됐었잖아요. 그 제3의 어떤 그 강력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그 국민들께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답게 정말 그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 지지율 하락을 의식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거리두기에 나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휴가 때 대학로에서 대통령 부부가 연극을 봤거든요. 그런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하는데 부부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늘 이 두 분이 나란히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 네. 조 의원님, 이거 거리두기 하는 거 맞아요? 조금 바른 소리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유, 하십시오. 가능하면은 당분간 국민들께서 부를 때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가능하면은 좀 이게 뭐 화면에 안 나오도록 예.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화면에서 예, 화면에 안 빠져달라. 본인과 약속이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있죠.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그때 그 말씀하신 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냥 국민들께서 그냥 한번 좀 보고 싶다. 한번 좀 나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면 그 국민과의 그런 약속 부분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대선 때 그 후보의 약속, 공약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대선 때 그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의혹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가족으로서만 살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건 선거 때 이야기죠. 지금은 해외 정상 외교를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대통령 혼자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부인이 그야말로 대통령에게 딸린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영역에서의 일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은 파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약 파기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또 잘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과 약속 지켜야 된다. 아, 공약은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혼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수행했습니다. 예. 그 외교적인 업무를. 그 여사께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그럼 존경받는 역할을 했느냐?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먹었습니까? 저는 여사들의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어야 된다. 제한적이어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그 영부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저는 김건희 여사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학로에 연극 보러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상 외교할 때도 안 가시는 게 낫다. 그 저는 정도까지. 국민들이 내지 않는 한 그 자청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입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평소에 소신의 정치인인 건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의 소신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아니, 틀리면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 의원님. 틀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박수성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약 쭉 이대로 간다면 지지율 어디까지 갈 거라고 내다보고 계세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셔도 이번 주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지지율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뭐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4편이 연구 부정 행위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낸 문제. 그다음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때 많은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외신 기사들을 제가 쭉 보니까요. 한국의 대통령이 휴가 때문에 낸시 펠로시를 건너뛰었다. 휴가도 집에 있으면서 하는 즐기는 휴가의 합성어인 스테이케이션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썼더라고요. 우리 흔한 전문가 용어로 돌려가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인데 외신도 그럴진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거 좀 잘못한 것 같아라는 물론 그건 찬반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아마 여론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 주 여론에 아마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설마 20% 벽이 깨지는 상황까지도 상정하고 계세요? 깨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진짜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12%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최저가 10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설마 하다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정말 그 고언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기대감이 아주 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게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답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뭡니까?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그 국정 운영을 한다면은 네. 저는 지지율이 다시 급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위기 상황을 좀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오늘 야당보다 더한 쓴소리를 바른 소리를. 근데 하여튼 걱정이 되는 게 저런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비대위원장이 되셔서 여당을 잘 이끄신다면 저한테는 곤란한 일이 되지 않을까. 박수현 전 수석의 윤 정부 가장 큰 문제는 1+1이다의 한 줄 평. 뭐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라. 네,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좋은 조언을 끝으로 두 분과는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경태 의원, 박수현 수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